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종의 최후의 연구의 세계 결론입니다.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출간, 완간,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일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래서 가족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성경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21세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소융합의학 하야시 박사가 1995년도에 가설을 제시한 수소의학이 이제 2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물을 20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학, 하야시 박사의 수소의학이 21세기 가장 핵심적인 현대의학과 융합해서 2030년대에 오는 AGI 의학시대의 핵심이 수소다. 수소를 제외하고는 인간 수명 120세 도달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5가지, 일본의 수소의학은 한 가지예요. 물. 저는 물, 공기, 그 다음에 주겸, 채식, 운동 5가지가 수소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 핵심은 수소였다. 생존의학, 생활의학, 실ion의학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인간은 바로 죽는다. 생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소융합의학의 세계를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소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요. 수소수. 이제 정식으로 오늘부터 제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7권 중에서 이 암정복의 비책, 항산화, 채식. 왜 이것을 하느냐? 가장 관심이 있죠. 음식이니까. 무엇을 먹느냐? 얼만큼 먹느냐? 언제 먹느냐? 3가지예요. 무엇을 먹느냐? 얼만큼 먹느냐? 언제 먹느냐? 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음식입니다. 제가 5권은 출간했고 2권 남았는데 가장 대중적 의미입니다. 혁명을 일으켰을 수 있는 저서는 1권입니다. 질병 없는 삶, 수소융합의학 탄생.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됐는데요. 출간은 2개월 후에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이 책만 봐도요. 이야, 참 이런 세계구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건 대의학적 이론이고 아주 쉬워요. 이건 실제적으로 핵심 죽음의 활성산소와 생명의 항산화. 이것은 9월달까지 해서 10월달까지 다 완간하고 이제 제자훈련 참 좋습니다. 매달 셋째 월화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러면 치유신학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수소융합의학 건강학교가 교회마다 신설되기를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암정복의 비책, 항산화, 채식 이 책으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됐고 40번 이상 했기 때문에 수소의학이 무엇인가, 수소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많이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음식, 채식 위주의 음식은 세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땅의 모든 짐승이에요. 생명체죠. 모든 새, 생명이 있는 기는 것까지라도 첫째, 모든 생명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둘째,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먹어라. 이게 견과류라고 하잖아요. 과일, 견과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푸른 풀을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저는 이것이 깨닫고 에덴 동산 건강법을 연구한 지 20년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견과류 중독됐습니다. 하루에 한 봉지 먹지 않냐면은 말할 수 없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리고 제가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가난해서 못 먹었죠, 어려서. 명절 때 갈비 한 번 먹어보는 것이 1년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데 육식을 이겨냈습니다. 거의 먹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푸른 풀, 채식 유지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삼경의 명이고, 육식은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 때 허용을 하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육식하면은 수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님 말씀은요. 자, 음식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암정보 빛의 항산화체, 이것은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읽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이 이 책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의학이 더 눈을 떴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행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목차 소개하고 시간이 되면은 핵심 중에 핵심인 채식과 육식의 두 가지 의미,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교재 중심으로, 책 중심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이 목차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장,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특주가 7개 있어요. 특주는 뭐냐면은 1장, 2장, 3장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론입니다. 음식에 관한. 정말 획기적인 이론들입니다. 7가지 특주를 했고요. 1장은 채식입니다. 채식이 암 정복한다. 쉽게 말하면. 2장은 육식입니다. 육식과 인스턴트 식품이 암을 일으킨다. 3장은 1일 2식, 아침을 먹지 마라. 아침을 먹는 것이 1일 3식이 암을 일으킨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암을 치료한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채식하라, 육식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을 먹지 마라, 소식해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저는 제가 세계 최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에서 원리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의학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융합했기 때문에 저 7권은 수소융합의학은 세계 최초로 탄생을 시켰다. 세계 최초의 책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각주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 각주는 노벨상 받은 사람,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학자들, 그 사람들을 함께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멋있고, 사는 것이 뭐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마음껏 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고 너무 무지해서 우리는 불행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들어가기 이 세 가지 여 하나하나부터 이제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부터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암을 일으키는 음식 속에 떠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수소 융화바 하루에 수소수 3리터, 그 다음에 물은 수소 3리터, 그 다음에 공기는 습속 공기 2만 번, 세 번째 소금은 주겸 5리터, 5리터에서 10리터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은 채식 하루 2끼,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이것을 제대로 제 자신이 한 5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90%까지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방의학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의학이 될 수 있다. 현대의학은 존중하십시오.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십시오. 의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현대의학이 있기 때문에 수소의학은 완벽하게 서로 참 멋있는 건강의 삶, 의학적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과 질병을 치료하는 항산화 제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입니다. 2장은 이제 다음부터 자세히 하겠습니다. 질병과 암을 처리하는 육식과 가공식. 3장은 암과 질병을 치유하는 항산화 일일 이식, 간헐적 금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교재를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요. 사실 교재를 여러분들 없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재 없이는 안 되겠구나. 오늘 이 교재만도 손에 쥐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건강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력이 쓰고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교재입니다. 제가 너무 그냥 언어가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알았다?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간 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힌돌 포털에서 이걸 가져가십시오.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꼭 교재를 통해서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채식과 육식의 핵심입니다. 잠깐 채식해라, 육식하지 마라, 하지 마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침 먹지 마라, 아침 새끼 먹으라는 것이 현대의학이고 육식에 단백질이라든가 좋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이고 채식은 좋은 줄 알지만 채식만 해서는 채식에 없는 영양분을 조심해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책만 13권 썼어요. 지금요. 14권 썼군요. 그 다음에 건강책만 제가 손으로 책을 산 것이 500권에서 600권 책을 샀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는 아닙니다. 약사도 아닙니다. 간호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건강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생명이 창조됐고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대의학과 융합해서 특별히 수소시대 수소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채식과 육식 먼저. 저는 혼자 아침에 이렇게 읊었어요. 질병과 치유, 죽음과 생명이 무엇일까?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영상해 봅니다. 정답을 내립니다. 그것은 수소, 전자, 양성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은
수소, 전자, 양성자를 모르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치료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소, 전자, 양성자를 모르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죽느냐? 수소, 전자, 양성자 때문에 죽습니다. 왜 영생하지 못하느냐? 수소, 전자, 양성자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반 법칙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죄와 연결되고 성경과 연결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그 말은 의학적으로는 수소, 전자, 양성자. 물리학적으로도 수소, 전자, 양성자 이야기다.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죽음이 왔는데 그건 신학적인 최고의 진리죠. 자, 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체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세 가지 불행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첫째, 신학적으로 불행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불순종,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불순종이 발생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모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신학적 교수를 해도 여기까지밖에 몰랐습니다. 이거 하면 목사로서 신학적 교수로서 당당 갖췄다. 어떻게 그것을 조리 있게 깊이 있게 잘 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 드디어 물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과학과 의학 속 연구 속에 파묻혔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것은 죄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물리학적인 불행이 옵니다. 엔트로피 연료가 제의법칙. 1865년도 클라우디우스가 영국에 발표한 연료가 제의법칙. 엔트로피 때문에 이 우주는 파멸로 갑니다. 이것이 우주의 불행입니다. 물리학적, 과학적 불행이다. 세 번째는 의학적 불행입니다. 의학적 불행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생겨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왔다. 신학적 죄 문제, 심판. 그 다음에 물리학적 엔트로피 문제, 그리고 우주 파멸. 의학적 활성산소 문제, 질병과 죽음이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이 근원입니다. 제가 일권할 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대체 죄와 도대체 질병과 우주의 파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가 근원이에요.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성경은 너무 엄청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종의 영국의 세계에 마지막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태양 에너지 효율. 태양이 75%가 수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나와서 지구까지 와서 지구에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열매라든가 채식을 먹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근본을 다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인간이 먹을거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제 역사가 생기고 의학이 생기고 과학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차지우지할 겁니다. 그것이 린데만 10% 법칙이에요.
린데만은 1942년도에 사망했는데 젊은 청년인데 27세에 죽었어요.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천재가 남긴 건 생존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린데만의 10% 법칙, 생태계 법칙이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수소의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린데만은 이 생태계를 연구했는데요.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이란 책을 1942년도에 써놓고는 간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책이 알려졌는데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생태계의 진실, 생태계가 뭐냐? 물리학자가 결국 찾아낸 거예요. 린데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 에너지에서 빛이 온다. 근원을, 생태계의 근원을 태양 에너지로 봅니다. 아주 쉬워요. 두 번째, 모든 식물의 생산자, 광합성이에요. 식물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이룬다. 광합성. 이것이 두 번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죠. 광합성 작용. 탄소 동화 작용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 번째 단계가 초식동물이 1차 소비합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이 원래예요. 창세기 9장에서 60까지 겸했죠. 원래 초식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은 다 초식이에요. 육식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파멸하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해 주신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이 안 듣는다 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그건 의미가 성경의 기독교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1차 초식동물이 소비자입니다. 2차 육식동물이 2차 소비자예요. 육식동물도 채식을 해요. 육식동물은 채식을 않고 또 육식만 해요. 호랑이, 사자, 맹수들은 이렇게 먹이 사슬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린데만 박사가 정말 충격적인 역사에 한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이동할 때마다 10%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데만의 10% 법칙이라는 아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늘 AI가 다 가르쳐 주지만은 질문이 중요하고 모르면 질문 못하죠. 질문해서 알려주면 뭐합니까? 해석을 못하니까요. 그게 문제죠. 자, 10%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 말이냐면은 나머지 90%는 섭취를 해도 열로 방출되고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돼 버려요. 그래서 지방이 먹어서 배가 나온다. 너무 많이 축적됐다. 병이 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합니다. 10% 법칙이 뭐냐? 100% 에덴 동산은 100% 완전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이 그전의 상태구나. 이제 다 나름대로 깨닫게 됐어요. 완전한 것을 먹지만은 우리 몸은 10%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10%만 먹게 된다. 나머지는 90%는 우리 몸에서 열로 변하고 그리고 지방 속에 그것이 감금돼요. 자, 쉽게 말합니다. 채식이 뭐가 있냐? 핵심은 수소, 전자, 양성자예요. 수소, 전자, 양성자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채식한다는 건 수소, 전자, 양성자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인간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이 100% 수소, 전자, 양성자.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수소, 전자, 양성자를 먹는다. 왜 질병이 걸리느냐? 수소, 전자, 양성자를 양이 부족해서 병이 걸린다. 왜 병이 낫느냐? 몸이 건강하느냐? 수소, 전자, 양성자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 융합을 창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적인 대의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놀라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소융합의학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제가 5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수소융합학. 여기서부터 이 앞에 이론은 린데만의 이론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소융합과 제가 연구를 해서 정립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10%에 우리가 섭취밖에 못한다. 우리 인체. 그럼 이건 수소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좀 깨달았어요. 직관이죠. 오는 것이 있어서 뒤지고 연구했더니 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뭔 이야기냐? 채식의 경우 10%가 항산화에 즉각 활용돼. 우리가 먹어요. 100%의 채식이 우리 몸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산화 작용하는 게 10%밖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대로 지금 이어집니다. 그런데 90%는 어떻게 되는가? 잉여 남아 돌아가요. 우리 몸은 10%밖에 감당이 안 돼요. 물을 마셔도 10%예요. 음식을 먹어도 10%예요.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여면 10%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90%는 지금 전자양성자입니다. 전자양성자가 열로 바뀌어. 우리 몸에 열로 바뀌고 지방 속에 화학 결합해서 감금돼 버려요. 우리 몸이 지방 속에 과잉되면 배가 나와서 볼록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90%가 열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어요. 그리고 90%가 열로 우리 몸을 에너지화 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10%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10%는 자원. 나쁜 적을 싸우고 90%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열로 에너지를 해서 보호하고 지방에다가 그것을 감금시킨다. 그런데 왜 그런가? 만일에 대비해서 창고 속에 양식을 보관하는 거예요. 지방이 없어서 지방의 존재는 뭐냐? 전자 양성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수소, 전자 이쪽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질병이 걸려버려요. 적게 먹어도. 활성산소가 난동을 해버립니다. 적게 먹으면 예비 양식이 없어요. 내일 밥에 먹을 어떤 양식이 없는 거예요. 수소수 안 마시고 수소와 관련된 걸 안 하시면은 우리 몸이 병에 걸릴 확률이 활성산소가 난동을 해버리고 예비 양식이 없다고 말해요. 활성산소가 강력할 때는 우리 몸의 지방에서 이것을 더 전자 양성자를 활용해서 막아주거든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이거구나. 자, 놀랍다. 90%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감금된 전화 시스템의 미시적 활용을 불어넣어 준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 완전하게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범죄 이후에도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의 세계. 그게 성경 말씀이 본질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의학도 모든 물리학도 성경 있으면 질서다. 질서는 생명이고 질서는 구원이에요. 무질서는
파괴고 죽음이고 무질서는 심판이에요. 물리학의 무질서가 엔트로피예요. 의학의 무질서가 활성산소예요. 신학적 무질서는 죄 짓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무질서죠. 죄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와 엔트로피와 활성산소는 삼일체다. 악의 삼일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물리학과 의학을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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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린데만 법칙을 생태계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한 법칙이고 린데만을 향하여 검색해 보세요. 젊은 천녀, 천재 27에 참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1942년도, 1915년도에 탄생했고 42년도에 세상을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5번이 좀 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100% 먹어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채식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인간이 10% 활용합니다. 활성산소를 막는데. 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적군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체를 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성경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놀라워요. 10% 활용합니다. 그럼 활용한다면 뭔 말인가? 수소, 전자, 양성자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수소, 전자, 양성자 이외에는 인간의 생명을 활성산소를 없앤다든가 질병을 예방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깨닫는 건 수소, 전자, 양성자의 의학적 모든 연관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 잘 활용하면 돼요. 90% 열로 가고 적당히 지방 속에 감금시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어떠냐? 식물 100%가 어떻게 되느냐? 소, 돼지가 10% 먹어요. 소, 돼지가 10% 먹는 것을 우리가 육식을 하면 1%만 먹어요. 이미 소, 돼지가 먹어버렸어요. 10%. 그런데 10%를 먹었는데 그 소, 돼지를 먹으면은 거기서 수소, 전자를 1%만 먹는다는 거예요. 10%씩 없어져요. 한 단계를 거칠 때, 이게 린데만 법칙이에요. 저 밭에서 채소가 동물 옮기면서 10%, 동물에서 인간의 입을 올 때 또 10%가 없어지고 1%만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돼지 육식은 영양학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보세요. 수소, 전자, 양성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자, 양성자를 우리 몸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난동을 쳐서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육식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육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론이 뭐냐면 현대 영양학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5가지 영양학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집단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영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정이에요. 과정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 5가지 위에는 항산화라는 게 있습니다.
항산화는 비교가 안 돼요. 현대의학은 항산화 앞에서 필요 요소만 활용하게 하고 절대 가치를 인정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제가 읽은 책에 다 자세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5가지 영양,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수소, 전자, 양성자의 이론은 최종적인 이론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은 지금 현대의학이 나온 소중한 업적이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지식 가지고 대학교 때 고집하면은 졸업 못합니다. 대학교. 그 사람 낙오자가 됩니다. 현대 영양학에 매여서 단백질 뭐 어떠고 육식에 단백질이 있다, 무엇이 지방이 있다, 이런 논리는 절대 논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식을 해도 된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채식하면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요. 육식하면은 300세로 떨어져 버립니다. 즉시.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175세, 야곱 때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때요. 지금은 뭐입니까?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70이요, 8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의 발달로 90세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030년도부터는 기대 수명이 1년씩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모든 암도 관리로 들어갑니다. 2030년대부터는. 사실상 질병이 마지막을 고합니다.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 AGI 의학에서 수소, 전자, 양성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위대함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수소 융합의학을 창시했다. 수소수 3리터를 마셔라. 숲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죽염을 먹어라. 죄송합니다. 채식, 반드시 채식하고 아침을 먹지 마라. 운동은 하루에 1시간 5번 하라. 이 5가지가 얼만큼 소중하냐면은 다음 시간에, 오늘 이 교재 시간이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들어요. 이 5가지를 닌데만 법칙과 연결하려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채식입니다. 견과류입니다. 모든 생명체, 동물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육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끼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닌데만 법칙이 10% 법칙이다. 햇볕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이, 인간이,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수소, 전자, 양성자의 시스템을 갖췄다. 동물이 먹을 때는 한 번 이도 단계를 거칠 때마다 10%씩 없어진다. 동물이 채식을 풀을 먹었다. 그 동물이 우리가 또 먹으면 2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이 10% 법칙이 사라져버린다 거예요. 그 1% 겨우 수소, 전자, 양성자의 혜택을 본다. 조금 용서하십시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육식하지 마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먹고 사는 거, 철학적 관점에서는 다소 좀 여유가 있지만은 의학적 관점, 성경적인 관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소융합의학이 세상에 탄생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소융합의학. 하루에 수소수 3리터. 그리고 공기는 숲속 공기. 왜 아파트 공기가 암을 일으키는가?
왜 숲속에 가면 암 환자들이 낫는가? 닌데만 법칙이에요. 소금은 일반 소금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제가 세계적인 학자들 견해를 여기다 다 밝혔습니다. 이 책에다가. 죽염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채식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들지 마십시오. 이 책을 꼭 먼저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기서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속에 지방의 전자와 양성자를 감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꺼내 쓰거든요. 꺼내 쓰는 것의 1번이 1등이 운동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은 지방이 우리 몸을 쳐서 암을 일으켜요. 지방 속에 아무리 수소 양성자를 산더미같이 창고에 쌓아놔도 운동 안 하면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이 1번이에요. 운동 안 하시면 좀 지나친 말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 채식,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의학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입니다. 의학을 통해서 성경을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질서의 세계에 깨닫고 건강하게 살고 교회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행복한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